네, 안녕하세요. 함수의 극한 두 번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2번은 이제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 우리가 첫 번째에서 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언제 존재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의 자극한일 때 요 fx라는 요 값이랑, 자 보세요.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은데,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였을 때 플러스에 요 fx라는 값이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요 같다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즉 이 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일치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을 이제 우리가 문제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자 보세요. 기본 성질을 통해서 풀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표현인 이게 수렴할 때만 정의하는 거예요. 즉 수렴할 때는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요 때는 잘 보세요. 실수배가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이나 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나눗셈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놓는 건데, 왜 나눗셈이 좀 중요한 성질이 있는 게, 나눗셈인 경우에는 이게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칙 연산을, 지금 극한의 사칙 연산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극한이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수학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풀이법이 그래프를 통한 풀이법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법은 수식을 통한 풀이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통한 풀이법을 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즉 수렴할 때는 사칙 연산이 성립한다. 근데 단 이 사칙 연산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보시면 잘 봐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fx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어요. 1이라고 놓고 마이너스 1이라 놓고, 1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자 보세요. gx라는 식을 이렇게 놓으시면 gx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x는 0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 요 리미트 x가 어 0으로 갈 때 요 fx라는 요 극한값은 잘 보세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는 수렴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즉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하나를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gx라는 요 값도 뭐하지가 않는 거죠. 요 값도 결국에는 수렴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렴하지 않는데 이게 좀 특이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잘 보시면 만약에 리미트를 제가 x를 0으로 이렇게 보내볼게요. 근데 여기서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나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x의 우극한일 때를 한번 따져보시면, x의 우극한일 때는 0보다 클 때는 1이죠. 그럼 fx는 1이고, 그 다음 여기는 g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x의 자극한이에요. 즉 이 말은 0의 우극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의 자극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자 보시면 fx는 또 보시면 0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1이잖아요. 근데 요 값은 0이랑 0으로 같지 않나? 그러면 선생님이 fx랑 gx는 선생님 이게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죠. 왜냐면 사칙 연산이 이렇게 합의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렴해야 한다 한 거죠. 즉 이 말은 수렴하지 않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수렴하지 않는 게 존재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요게 수렴을 합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성립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잘 봐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언제만 성립한다? 수렴할 때만 성립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기본 문제 몇 개만 잠깐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보시면, 잘 봐봐요.
요 값이 딱 이렇게 존재했어요. 잘 보시면 요 합성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대요. x가 5로 갈 때 성립한다라고 3으로 성립한대요. 그쵸? 그러면 요 말은 제가 요 x-5를 제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 리미트에 t는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면 x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5로 가고 있죠. 그럼 5로 간다는 것은 5 빼기 5는 t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의 x-5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t 이렇게 나오죠. 요게 어디에 수렴하는 거예요? 3에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푸시면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4의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fx 이렇게 분식이 풀리게 되는 거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미트에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2가 되는 거고 빼기 4의 리미트에 x는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fx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우리가 그쵸? 요 값이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값은 3으로 수렴하고 요 값도 얼마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풀어보시면 2 빼기 4 곱하기 3 그 다음에 1 더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13 이렇게 존재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꼴이 요 꼴이에요. 그럼 요 꼴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는 잘 보시면 fx만 존재하고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x를 나누는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가정이 아니죠.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 건데 분모를 x로 그 다음에 x로 똑같이 다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5x가 되고 마이너스 x분의 3의 fx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x 더하기 x분의 fx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x분의 fx는 어디로 갔어요? 요 값이 3으로 갔죠. 요 값도 3으로 갔는데 자 보세요.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요 값은 어디로 가요? 5 곱하기 0이니까 0으로 그럼 7 곱하기 0도 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0이 되고 3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요거는 그냥 수능이든 뭐든 여러분이 보는 모든 수투가 들어가는 시험에 함수의 극한이 단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냥 요 부정형의 의미가 뭐냐? 잘 보세요. 그럼 요것도 하나씩 적응을 해볼게요. 부정형이라는 거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아니를 부자를 써서 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정의할 수 없는 형태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자 보시면 자 볼게요. 부정형이라는 말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가장 부정형의 대표꼴이 이제 크게 0분의 0꼴이 이렇게 그럴 뻔했네요. 자 보세요. 0분의 0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왜 이래? 네, 잘 보세요. 이 0분의 0꼴이 존재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걸 기준으로 부정형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0분의 0꼴이 부정형의 첫 번째 꼴이 돼요. 그럼 두 번째 꼴은 어떻게 되냐면요. 0분의 0꼴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0 곱하기 0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발산에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게 0분의 1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풀었죠. 그래서 두 번째 부정형의 꼴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부정형 꼴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부정형을 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0은 결국에는 무한대 분의 몇이에요? 1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그대로 무한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꼴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부정형은 고등학교에서는 요 네 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요 무한대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하나의 부정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시험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 요 1번이랑 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하긴 할 거지만 1번, 3번 위주로 한번 지금 잘 적응해 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의미를 먼저 한 번씩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유리함수, 즉 근호가 없을 때는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해서 이 약분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인수 정리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인수 정리를 하셔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번이에요. 요거를 부정형인 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x가 1로 가면 여러분 분모는 얼마로 가는 거죠?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1 더하기 1 빼기 2는 0에 가까워지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1을 넣으시면 1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결국엔 0분의 0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0인 거는 정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해서 부정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면 되냐? 자, 유리식이잖아요. 그러면 근호가 없으면 근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럼 x에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부정이 되는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에 1을 넣으시면 3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요게 만약에 x가 1로 갔을 때 잘 보세요. x가 1로 갔을 때 0분의 0꼴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분모랑 잘 보세요. 분모의 x-1의 인수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 분자에도 x-1의 인수로 갖고 있는 부정형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식은 또 보시면 무리함수 있어요. 그 무리함수면 루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유리화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부정형을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자 보시면 x가 1로 가까워진대요. 그럼 일단 분모는 0에 가까워지죠. 그쵸? 이거는 0에 가까워지는 거고 x에 1을 넣으면 루트 4니까 요 값은 결국엔 2죠. 근데 2 빼기 몇이에요? 2. 요 값도 얼마예요? 0. 아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0분의 0꼴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럼 0분의 0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인 걸 알았으니까 근호가 있죠. 그럼 이걸 유리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루트에 x 플러스 3 더하기 2 그 다음에 루트에 x 플러스 3 그 다음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자 리미트가 x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1로 가고 있으면 a 빼기 b a 더하기 b잖아요. 그럼 x 더하기 3에서 빼기 4를 해주시면 요 값은 x 빼기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분모는 그대로 x 빼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에 x 플러스 3 더하기 2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x 빼기 1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결국에 1 그럼 1을 넣으면 4 그래서 답은 4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똑같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x가 1로 가까워졌을 때 0분의 0꼴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0분의 0꼴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고 요걸 좀 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수능 문제인데 2005년 수능이죠. 이때 뭐하고 계셨나요? 네, 혹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마도 이때는 존재 자체가 없었겠네요. 지구상에. 자 볼게요. 네, x가 2를 넣으시면 0이고 여기도 2를 넣으시면 얼마예요? 루트에 4 플러스 a 빼기 b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게 수렴값이 나왔는데 분모가 0이에요. 그럼 정의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도 0분의 0꼴에 부정형이 돼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b라는 값은 루트에 얼마인 걸 알아요? 4 플러스 a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정의를 해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갈 때 x 빼기 2고 그 다음에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a고 b 대신에 플러스 4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유리화를 잠깐 시켜주시면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루트에 4 플러스 a 이렇게 놓으시고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a고 그 다음에 루트에 4 플러스 a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유리화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리미트에 x가 2로 가까워진대요. 그럼 보시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루트에 얼마예요? x가 2로 가니까 4 플러스 a네요. 그 다음에 루트에 4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합차 공식이니까 분자는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a에서 빼기 4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니까 요 a 사라지고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결국에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걸 제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x를 2를 넣으시면 두 배의 루트에 4 플러스 a죠. 그럼 요걸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위에는 얼마가 돼요? 네, 4. x에 2 넣으면 2 더하기 2죠. 근데 요 값이 결국엔 5분의 2라는 것은 약분하면 여기 2니까 요 루트의 4 플러스 a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트에 4 플러스 a가 5가 됐다는 것은 4 플러스 a는 25가 됐다는 거고 그러면 요 말은 a는 얼마가 돼요? 21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21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b는 루트에 25가 돼서 답은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0분의 0꼴에 대한 부정형을 봤고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유형을 봤기 때문에 0분의 0꼴 부정형은 수렴값이 나왔다는 것은 0분의 0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럼 0분의 0꼴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x가 1로 가까워질 때 0분의 0꼴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다 요 말인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서 부정형의 원인을 없앤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하나씩 한번 해볼 텐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크게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지금 요 세 가지 유형인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발산을 활용하는 건데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이에요. 분모의 최고차항. 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리미트에 x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쵸?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얼마가 돼요? x제곱이니까 요 x제곱을 여기에다가 전체 x제곱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x분의 3 그럼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2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x가 무한대로 갔다는 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건 0에 가까워지고 여기 또 0에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0에 무한대분의 상수 0에 그럼 요 값은 결국엔 2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요 값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는 결국에는 분모랑 분자의 최고차항이 이 차항으로 이렇게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도 풀어볼게요. 네. x가 무한대로 갔다는 것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1이니까 요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풀어보시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x를 이렇게 무한대로 보냈다는 것은 잘 보세요. x의 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x의 제곱분의 얼마예요?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모의 최고차항이 x의 제곱이어서 저는 x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죠.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1분의 0이죠. 그럼 1분의 0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아, 분모의 차수가 2차고 분자의 차수가 1차죠. 그럼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0이죠. 그럼 요 두 가지의 경우가 결국에는 수렴할 때의 조건이에요. 근데 수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0으로 수렴하는 거랑 알파로 수렴해요. 근데 알파가 뭐가 수렴해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그러면 요거까지 좀 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보세요. 0으로 수렴을 했다고 하면 분자의 차수가 예를 들면 n차라고 해볼게요. 자연수. 그럼 분모의 차수는 여기가 2차였잖아요. 근데 여긴 1차죠. 그럼 n차보다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n-1차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는 것은 분자의 차수가 n차고, 그럼 분모의 차수가 n차면 분자의 차수도 n차. 즉 2차면 2차항으로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두 번째, 세 번째 봐볼게요. 그럼 이것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리고 여기는 무한대.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인가요? 여기선 분모가 1차죠. 1차이기 때문에 1차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1차니까 x, 1차니까 x. 그리고 x 빼기 잠깐만요. 네, x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요거는 0으로 가고 요것도 0으로 가까워지죠. 근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인데 x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 빼기 2가 되니까 결국엔 발산하게 되는 거죠. 즉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이거는 발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이 해놨습니다. 잘 보시면 음, 힘드네요. 잠깐 지금 고도가 높은 데서 찍고 있어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에 1분의 2였죠. 이게 1번 내용이었고, 그러면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n차면 분자도 몇 차가 돼요? n차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분모의 차수가 크다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n차면 분자는 n-1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2번에 대한 해동이었어요.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반면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꼴이죠. 얘가 n차가 됐어요. 분모가. 그럼 분자는 만약에 n 플러스 1차예요. 지금 최고차항의 차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요 식을 잠깐 한번 보면서 응용을 잠깐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풀면. x가 무한대로 갔는데 수렴을 했어요. 근데 이 수렴하는 거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0으로 수렴하거나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왜냐면 여기 무한대잖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면 뭐예요?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몇 차였어요? 그럼 1차면 요 위에도 분자가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잘 보세요. 여기가 1차니까 그래야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1차가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 fx에 의해서, 잘 보세요. 요 x의 제곱이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의 제곱. 근데 그럼 1차죠. 1차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1분의 몇이잖아요. 그래서 3x. 그 다음에 상수항 보니까 a,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요게 처음이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간대요. 그럼 1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죠. x가 1이면 여기도 0으로 가네요. 이것도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갔다. 근데 0분의 0꼴은 그럼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x-1분의 fx고, 요 위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1이 나왔다는 것은 x-1, x-,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f1분의 2가 1이 나왔다는 거니까 f의 1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1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1 더하기 3 더하기 a는 2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fx라는 값은 어떻게 나와요?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x가 2일 때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4 플러스 6 빼기 2 해가지고 답은 8 이렇게 나오게 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보는 게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보시면 요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0,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했던 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이것도 부정형의 하나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화 시키시면 되고, 그 무한대꼴로 변형해서 풀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검은색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근데 이게 지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풀겠지만 문제를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갔어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x의 제곱에 이렇게 근호가 있으니까 요거의 무한대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어디로 가요? x는 무한대로 가죠. 근데 왜 x가 무한대로 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자 보세요. 이렇게 y는 x라는 이렇게 함수가 존재해요. 그럼 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 y 값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분의 빼기 무한대꼴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잘 보세요.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 시키라고 했죠. 그럼 한번 유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도가 높아가지고 진짜 힘드네요 말하는 게. 그럼 루트에 잘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빼기 x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에 얼마예요? x의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 더하기 x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유리화 시키면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x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푸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ax 요거 먼저 풀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ax에서 빼기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자 보세요. 네, 그러면 요 식은 a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나와서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ax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꼴이 결국에는 x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무한대고, 여기 또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방금 한 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최고차항의 1차죠. 그럼 여기도 몇 차예요? 1차인데 여기는 x제곱이 2차인데 잘 보세요. 루트 안에 x의 제곱 플러스 ax가 있다는 것은 요 x의 제곱의 결국에는 x가 1차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안에 잘 보세요. 루트 안에 이렇게 x의 제곱이 있다는 것은 최고차항은 x라는 거죠. 그래서 1차라는 뜻이니까 요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잘 보세요. 1 더하기 몇이에요? 최고차항 계수. 여기 1이죠. 그다음 여기도 1이고 그럼 여기 a죠. 근데 요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8이 나왔죠. 그럼 따라서 2분의 2가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왔다는 거고, 그럼 a는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네, 16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부정형 풀이는 인수 정리랑 유리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몇 번을 보실 거냐면요. 네, 6번 먼저 봐볼게요. 네, 6번 문제를 보시면 잘 보세요. x가 0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요 식은 0분의 4죠. 0분의 4고 그다음 0을 넣으면 루트 4니까 루트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0분의 4는 결국엔 0분의 상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 혹시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저번 강의 발산편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빼기 몇이에요? 2분의 1이니까 결국엔 이거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형이구나. 그래서 부정형을 다 한 거죠. 이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넣으시면 이거를 처음에 푸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면 x분의 4죠. 그럼 이걸 0분의 0꼴이니까 이 x가 0이 되는 이 인수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요 안에 있는 식을 통분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2의 루트에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빼기의 루트에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유리화 해주시면 2 더하기 루트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2 더하기 루트에 얼마예요?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에 x가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갈 때 x분의 4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파란색 그대로 적으면 2의 루트에 x 플러스 4고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가로는 2 더하기 루트에 x 플러스 4죠. 그럼 위에는 합차 공식으로 하면 2의 제곱 4죠.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네, 4고 그럼 빼기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x가 나오죠. 아 그럼 마이너스 x구나.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시면 x에 0에 되는 인수를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x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4고 0으로 가면 2의 루트에 4 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x가 또 0으로 가죠. 루트에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꼴입니다. 네,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좀 특이한 유형이 하나 있어서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항상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꿨는데 요거는 선생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안 했잖아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요거는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마뿔 돼가지고 t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t에 대해서 치환한 식으로 식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놓으시고 자 보세요. x는 마이너스 t였잖아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t 플러스 2t의 제곱 대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3 플러스 t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나왔으면 자 보세요. 그럼 요 꼴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근데 차수가 2차 2차로 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까워집니다.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개수 b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를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요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보세요. x가 1로 간대요.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나요? 1로 가죠. 그러면 요게 루트의 x 빼기 1이고 여기 fx죠. 그러면 요 식은 x-1은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잖아요. 루트 x 빼기 1 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시면 루트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루트 x 빼기 1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루트 x 빼기 1을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고 그 다음에 x가 1로 가니까 요 값은 어디로 갈까요? 2로 가죠.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줬으니까 3 곱하기 2는 6.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요 문제도 매우 쉬운 문제죠.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답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요걸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에 x가
1로 갑니다. 그 다음에 fx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값이 얼마래요? 2라고 한 거니까 x가 1로 가면 요거 어디로 가요? f의 1이죠. 그 다음에 8이고 x가 1로 가면 1 더하기 1이니까 2네요. 여기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아, 아니죠. x가 1로 가니까 맞네요. 2. 그죠? 그래서 따라서 f의 1의 값은 8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요걸 바탕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놨거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값으로 잠시만요. 어떤 값으로 잘 보세요.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대요. 근데 수렴한 게 0이 아닌 값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0으로 수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발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는 것은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거죠. 그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0분의 0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보세요. GA가 0이면 당연히 분자인 FA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요 FX는 X-A를 인수로 이렇게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잘 보세요. GX도 X-A를 이렇게 인수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니까 한번 식으로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요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요 문제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한대로 갔을 때,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으로 수렴했대요. 그러면 여기가 몇 차예요? 3차가 돼야 된다. 그쵸? 그럼 요 fx는 2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쵸? 2차 이하가 돼야 되는 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래 거 좀 풀어볼게요.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가 1이라는 것은 x가 1을 넣으면 요 값이 분모가 0이죠. 그러면 f1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0분의 0꼴이 된다. 그럼 요 말은 f1이 0이죠. 라는 말이죠. 그럼 f1이 0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fx라는 함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2차 이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2차식의 개수를 모르니까 저는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식을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식을 써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요 나식에 잘 보세요. 요 나식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 잘 보세요. 리미트에 x의 1로 간대요. 그리고 얼마예요? x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1에 얼마예요?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값이 1이라는 것은 x-1, x- 약분이 되죠.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정식 fx는 2x는 한 근이 2다. 그러면 한 근이 2라는 것은 x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또 뭐가 나요? f의 2는 얼마가 나와요?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f의 2가 4라는 말은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어도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x에다 2를 넣어보시면 4는 f2죠. 1 곱하기 2a 더하기 b. 그쵸? x에다 2를 넣은 거예요. 그럼 2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오나요?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연립을 해서 식을 마무리하시면 되죠. 그럼 a의 값은 3이 나오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x를 정리를 해보시면 x-1에 3x-2입니다. 그래서 x에다 3을 넣은 우리가 f의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7 그래서 답은 14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0분의 0꼴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문제를 풀어볼 건데 네, 이제 연습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갔는데 그럼 1차 무한대죠. 루트 안에 2차가 있으니까 빼기 무한대꼴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유리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놓으시면 그럼 분자에 얼마가 들어와요? 그 유리에
켤레 ax 더하기 루트에 얼마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빼기 얼마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x제곱이 사라지니까 2a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비 2차니까 1차죠. 그러면 요 안에는 1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2a가 되는데 요 값이 몇이래요? 3. 그러면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3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죠. 그럼 두 번째, 수렴을 했대요. 근데 x가 1로 갔대요. 그 x에 1을 넣으면 요 값은 0이 되죠. 그 x에 1을 넣어도 요 값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x에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잘 보세요. a 더하기 1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오나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식을 정리를 잠깐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b의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x의 3승 더하기 x 그 다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으로 2차식은 0이고 계수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풀어보시면 당연히 잘 보세요. 요 형광펜으로 한번 봐볼게요. 당연히 x-1의 0분의 0꼴이니까 x는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1을 근으로 갖겠죠. 그럼 1, a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1, 그래서 0 이렇게 나오시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x가 1이고 분모는 그대로 x 빼기 1인데 요거는 x 빼기 1,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요게 7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x 빼기 1, x 빼기 1 약분을 하면 x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은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a 더하기 1은 7이 나오니까 a는 얼마가 나오나요? 2. a1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또 한번 봐볼게요. x가 2로 갔을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0분의 0꼴이구나. 그쵸?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오나요? 4가 나오죠. 왜 4가 나오냐? x의 2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4 빼기 a는 0이 나오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1로 가면 인수분해 하면 x-1 여기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요 식은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a가 4였죠.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식을 왜 이렇게 글씨가 흘려져?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1 약분을 해주시면 x에 1을 넣으시면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로 가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도 자 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 a는 일단 무슨 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쵸?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잘 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유리화 시키는 거죠. 그럼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요? 네,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루트에 이거는 좀 천천히 한번 풀어 드릴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다음에 마이너스 ax고 그다음에 여기에 켤레를 곱하면 루트에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얼마예요? ax.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루트에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얼마예요? ax.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의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윗대는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 값이 b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b가 0이 될 수가 있나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차수는 1차죠. 최고차항은 1차잖아요. 여기가 1차고 루트 안에가 2차니까 나오면 1차죠. 그러면 여기 1차가 있으니까 절대 0으로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답에도 0이 없죠. 그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이게 만약에 잘 보세요. 요 x의 제곱이라는 요 차수가 살아있다면 발산하게 되죠. 왜냐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근데 이게 발산하면 안 되고 수렴값이 나와야 되니까 요 값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2는 a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a는 얼마가 돼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 있는데 a는 무슨 수가 돼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부정형이 된다 그랬어요? 양수가 되죠.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a가 만약에 여러분 음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한대고 마마 뿔 돼서 무한대죠. 그럼 b는 뭐가 돼요? 수렴이 아니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발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요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나요? 근데 무한대로 가고 최고차항을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 최고차항 2차인데 루트 안에 있으니까 1차죠. 그럼 루트 2 더하기 몇이에요? a는 루트 2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럼 요게 b가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요?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 곱하기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답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b는 여기 있고요. 네, 그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가 1로 간데 여기 값이 나왔대요. 그쵸? 그럼 x가 1로 갔을 때 0이죠.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돼. 지겹죠 이제. 1 플러스 a는 0이죠. 이 아이패드도 이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a는 마이너스 1이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나요? 1로 가죠. 그러면 x 빼기 1에 x의 제곱 빼기 x.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잘 보세요. 네, x분의 1, 그 다음 x 빼기 1에 x의 x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약분이 되면 1이 되죠. 그럼 요 값은 b. 그럼 a는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제 요거를 푸시기 전에 요 문제를 꼭 이해를 하고 다시 풀어보세요. 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다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건 좀 더 쉬워요. x가 무한대로 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 또 어디로 가나요? 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2로 수렴했어요. 그럼 0이랑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잘 보세요. 0으로 수렴하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fx는 요 x의 3승이 사라져야 되죠. 왜냐면 분자의 차수가 몇 차니까 분자의 차수가 몇 차예요? 보시면 1차니까 여기 요 위에도 1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x의 3승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제거해 줘야 되죠.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요 식을 넣어보면 자 이건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넣어보면 왜 그런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3x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식을 넣어주시면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 빼기 얼마예요? x의 3승 요게 얼마가 나왔어요? 2가 나왔다는 거면 그럼 결국에는 요 x 3승 x 3승 이렇게 제거가 되죠. 근데 여긴 1차인데 여기보다 차수가 크면 발산하니까 요 2차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의 차수 1차분의 여기 차수 1차의 값이 2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3분의 b가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오나요?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fx를 정리를 해보면 fx는 x의 3승은 있어야 되고 a는 0이었죠. 그 b는 6x 그 다음 c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제 그쵸? c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x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7이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fx는 x의 3승 더하기 몇이에요? 6x 마이너스 7 x에다 얼마를 넣으시면 돼요? 2를 넣으시면
8 플러스 12 빼기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부정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봤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응용되는 부정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너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아마 3편은 되게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편까지 좀 잘 이해를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